가끔 삶은 우리 앞에 너무 조용하고 너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놓아두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저는 수년 동안 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언을 반복하고 시각화하고 꿈을 꾸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해 보이는 무언가가 섬광처럼 제 의식 속으로 번쩍 들어왔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제가 예전에 갇혀있던 바로 그곳에 묶여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조용한 부적절감에 갇혀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와 제가 되고 싶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죠. 사람들은 번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노력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확언을 반복하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살아가죠. 그들은 문제가 기회의 부족, 교육, 인맥 또는 단순히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애물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은 너무나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막 시작하려다가도 갑자기 멈칫하는 순간들을 아시나요?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애써 축소하는 순간은요. 아니면 나중에 그냥 잃어버릴까 봐 돈을 버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순간은요.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짐을 짊어진 채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후 저는 가라앉는 배의 구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사람처럼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공장에서, 주유소에서 타이어를 갈고 엔진에 기름칠을 하는 등 손에 잡히는 어떤 일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전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저를 작게 느끼게 하는 일들만 택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론토 소방서에서 일하던 저는 다소 사소한 말다툼 후에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는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다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촉발시킨 감정이었죠. 마치 누구든 몇 마디 말로 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뿌리가 변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야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믿는지에 반응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이 가진 삶이 경제나 정부, 가족 또는 운명의 탓이 아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닌 자아상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비교, 비판 그리고 두려움으로 정교하게 구축된 이미지 말이죠. 이 순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짐 캐리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던 훨씬 오래전부터 10억 원이라고 적힌 수표를 스스로에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꿈을 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를 받을 만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번영은 그의 정체성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정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진정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고요한 고독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늘 똑같은 역할에 갇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모든 비합리적인 두려움, 모든 자기 파괴적 행동, 기회 앞에서 움츠러드는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현재 자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많은 고군분투와 노력 끝에 저는 주변 세상을 바꾸려 애써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삶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변하면 문들이 쉽게 열리고 기회는 마치 허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며 삶은 솔직히 놀라울 만한 속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놀라울도록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이상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바꾸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똑같은 강렬함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제 삶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을 드디어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스스로를 한정된 존재로 계속 인식한다면 아름다운 확언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단순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핵심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이해가 저의 생각을 행동으로, 저의 행동을 실질적인 결과로 바꾸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저에게 깊은 영향을 준 책의 구절들을 수시간 동안 다시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새벽, 그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을 덮자 너무나 강력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제가 진정으로 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는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열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도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평범하고 가치 없으며 어떤 진정한 불꽃도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내면의 진실로 남아있는 한 외부의 어떤 것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제 모든 궤적을 영원히 바꿀 결정으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는 번성하는 남자다. 나는 규율 있는 남자다. 나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남자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무언가 실질적인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법도 아니었고 단순한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명료함이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제 마음에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느껴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서를 그만둔 것입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업 경험도 전혀 없는 제가 청소 회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실제로 몇몇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중퇴생,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는 불안정한 젊은이라는 이미지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안내했습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벤처의 첫 해에 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저의 행동과 태도가 제가 구현한 새로운 자아상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정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러한 역동성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최소한의 것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합니다. 번성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두려움, 죄책감, 수줍음, 불안감으로 상처받은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나중에 어떻게든 잃어버립니다. 진전을 이루더라도 필연적으로 퇴보합니다. 과학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일상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말하는 방식부터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기회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작은 선택은 여러분이 지닌 자아상에서 비롯됩니다. 이 심오한 이해의 가장 실용적인 적용 중 하나는 원하는 결과를 보기도 전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번성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 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업무에서 진정으로 탁월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이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기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높은 감정 주파수를 가진 사람은 이 특정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까? 즉각적인 실질적인 결과 없이도 여러분이 열망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강력한 일관성 상태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일관성에 놀라운 속도로 반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구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말입니다. 삶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화하고 구현하는 것에 맞춰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진정으로 내면화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합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내부 세계를 따르지 그 반대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수많은 개인이 제 눈앞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저 또한 이것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저를 진정으로 흔들어 깨운 본능적이고 살아있는 경험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기회와 함정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선이 있으며 종종 번성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조용한 방해꾼 역할을 하는 정신적 패턴입니다. 삶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 퇴보를 정당화하려는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라고 속삭이며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거나 더 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를 대거나 혹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갑자기 마비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은 깊은 갈등 속에 있는 자아상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당신을 방해하는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의 정체성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청소회사 사업에서 처음 성공을 거둔 직후의 한 시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진심으로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져 내릴 것을 끊임없이 예감하는 듯 중요한 결정을 피하게 만드는 깊은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당한 확장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회의에서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망설이며 미적거렸고 결국 그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그 교활하고 오래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끈질긴 목소리는 저에게 계약을 놓치게 했고 상당한 성장의 기회를 빼앗았으며 귀중한 수개월의 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저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수치심과 고통의 강력한 조합입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에 휘둘리도록 내버려둔 수치심, 그리고 저의 망설임 때문에 다른 기회들이 문을 닫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비극적일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정말 그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깊이 파고들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방해하고는 자신의 자아상이 익숙하게 여기는 안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려 애쓰죠. 그리고 이것이 익명의 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공연히 알려진 이야기들이 이러한 역동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벌었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습관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낭비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 회복력과 내적 일관성입니다. 자신의 자아인식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맞춰 진화하지 못하면 그들의 행동은 성공과 모순되기 시작합니다. 무절제한 소비, 충동적인 결정,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해로운 관계, 그리고 과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는 진정한 자산을 파괴하고 종종 삶과 명성까지 망가뜨립니다. 과학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극심한 재정적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뇌는 연구자들이 희소성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력이 저하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며 단기적인 초점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쇼핑, 복잡한 결정을 회피하는 행동, 중요한 투자를 미루는 행동 등 충동적인 행동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 희소성이라는 감정적 상태는 당신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번영하는 사람으로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환경만 바꾸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깨고 싶다면 세 가지 전선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인식, 대체, 그리고 실천입니다. 첫째,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인식하십시오. 충동적인 소비, 위험 회피, 관계 파괴, 재정적 결정 미루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행동이 언제 나타나는지, 무엇이 그 행동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 전후에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관찰하십시오. 둘째, 대체하십시오. 오래된 행동을 대체할 구체적인 행동을 만드십시오. 불안할 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를 하기 전에 24시간 동안의 의식을 실행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기다려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나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상의하십시오. 결정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면 3단계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결정을 기록하고 첫 번째 행동을 선택한 다음 48시간 이내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천하십시오. 새로운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20하루 연속으로 대체해 보라고 권합니다. 20하루는 자동적인 반응을 재프로그래밍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매일 다음 사항을 기록하십시오. 유발 요인, 오래된 반응, 새로운 행동, 그리고 결과. 20하루가 끝났을 때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 변화가 새로운 자아상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교훈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돈이 당신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돈이 새어나가게 만드는 두려움을 치유하십시오. 자기 파괴를 인식하고 그것을 대체하고 새로운 반응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변화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들여다보고 행동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변화는 단지 재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결코 문제가 아니었으며 진정한 장애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돈이 부족하다, 돈을 얻으려면 죽도록 싸워야 한다는 옛 프로그램에 갇혀 환경에 계속 반응하는 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저의 주파수였고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 자신을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순간마다 제 마음이 부족함, 긴급함, 두려움의 이미지로 치닫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고 마감 기한이 임박하며 기회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강렬한 내적 긴장을 만들어냈고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렸습니다. 두려움을 진동시키고 있을 때 해결책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더욱 키우는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결과도 바꾸기 전에 나의 진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느껴질 때마다 몇 초간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파고드는 대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은 다음 지금 당장 진정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외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싶은 내적인 상태를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답은 같았습니다. 평온함, 안정감, 확장감. 저는 외부적인 어떤 것도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을 때조차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의 감정을 바꿀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마음이 몸에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어, 풍요는 언제든 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완으로 반응하고 그 이완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해결책들과 동조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알아차리게 되며 믿을 수 없어 보이던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흐름이 열립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반응하는 주파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수행을 더욱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매일 의도적으로 제 진동을 높이는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에너지가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자신감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황금빛 빛이 제 몸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무한한 흐름으로 보았고 항상 흐르고 항상 새로워지며 항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내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키울수록 외적인 현실도 그것을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청구서들이 쉽게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항상 진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돈은 간청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렬시키는 사람에게 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자 하는 것에 맞춰 내적인 주파수를 조절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번영을 보기 전에 번영을 느낄 때, 받기 전에 감사할 때,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알기도 전에 두려움을 놓아줄 때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내려놓음의 지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그 지점에서 흐름이 열립니다. 그리고 돈이 결코 갇혀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는 정신적인 패턴 안에 갇혀있던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놓아줄 때 하루 종일 작은 순간이나마 의식적으로 풍요를 느끼기로 선택할 때 우주가 반응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무엇인지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나중에 살고 싶은 것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숙달하게 되면 돈의 흐름은 단순히 열리는 것을 넘어 실패하지 않는 법칙처럼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예측 가능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기로 선택할 때마다 계속되고 확장되며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통찰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